자, 기본적인 편집 툴 방향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다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풀다운 메뉴들이 있다. 그죠? 풀다운 메뉴. 풀다운 메뉴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뭘까요? 자, 풀다운 메뉴, 뭐, 뉴, 오픈 프로젝트, 이런 메뉴들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뭐, 세이브 에즈, 이런 것들. 뭐 프로젝트 세팅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열어서 보는 것들이다 그죠. 익사이트 끄는 거고 엑시트 끄는 거 보시면 자 굳이 여기서 있는 것들은 많이 쓰는 것들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언더리도 자 단축키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메뉴에 이렇게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뭐 맥스는 친구들은 커맨드가 되겠죠. 컨트롤은 커맨드가 될 것이고 PC는 일반 PC는 컨트롤이 될 것입니다. 요 단축키들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나중에 많이 쓰이는 단축키들은 별도로 또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 단축키들은 그때그때 바로 외워서 작업에 쓰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하는 이 기본적인 프리미어를 세팅을 조금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에디트에 프리퍼런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들을 어떤 기본적인 옵션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뭐 제너럴, 쇼 스타트 스크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 그죠? 오디오라든지 자 그리고 만일에 가끔씩 지금 미리 지금 한번 설명하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예를 들어 뭐 스피커를 쓴다든지 이어폰을 쓴다든지 혹은 뭐 PC 자체적인 하드웨어적으로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그래픽 카드 말고 오디오 그죠 사운드 카드를 많이 꼽았다. 뭐 물론 요즘은 다 메인보드에 다 탑재가 돼 있어서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소리가 안 날 때는 항상 이 오디오 하드웨어에 가셔가지고 내가 어떤 쪽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인풋은 들어가는 거고 아웃풋은 자 스피커 저는 지금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커가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만일에 이게 그때그때 작업하다 바꾸실 때는 만일에 플레이를 시켰는데 사운드가 없다 들리지 않는다 할 때는 분명히 이 프리퍼런스에서 오디오 하드웨어에 들어가셔서 자 아웃풋과 인풋에 대해서 디폴트 아웃풋 인풋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소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게 오토 세이브입니다. 오토 세이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오토 세이브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세이브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세이브의 단축키는 컨트롤 S 그죠? 커맨드 S 세이브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영상 작업을 할 때 집중해서 하다 보면 10분 20분 과정의 어떤 영상들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소스들은 몇 시간짜리 소스를 우리가 몇 초 분량으로 만들거나 몇 분 분량으로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 컷을 나누고 자막을 치고 색 보정을 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 특히 PC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나 혹은 컴퓨터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면은 저장하는 과정이나 작업 과정에서 아까 전에 봤지만 로딩 어떤 형식이 되면서 다운이 돼요. 다운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무리하게 돌리거나 뭐 램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가 됐을 때 만일에 오토 세이브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업들이 모조리 날아가겠죠. 그죠? 이게 오토 세이브가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나는 컨트롤 S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다. 그런 장담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날립니다. 제가 많은 학교에서 강의를 다녀봤지만 이런 경우에 의해서 작업물을 날려서 다시 하는 친구들 많이 봤고요. 저 또한 실무에서 작업을 할 때 클라이언트 S를 받고 시간 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초창기 때겠죠. 물론 그 작업이 중간에 날아가서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오토세이브에 대해서 약간 권장을 하는 편이고요. 오토세이브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에 어떤 자동으로 되게끔 뭐 연동을 시키면 되는데 이거까지는 좀 힘들고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이 오토세이브를
체크를 해 두시면 좋고요. 단지 이 오토세이브의 단점이 있다면 작업 과정에 중간에 가끔씩 툭툭 멈추면서 자기가 세이브한다고 멈춰버려요. 그러면 작업 어떤 기준적으로 봤을 때 맥이 끊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오히려 또 그걸로 인해서 다운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작업을 막 하는데 오토세이브 하다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런 과정에서 요 시간 두 개를 조절하는 게 좋아요. 자, 요게 뭐냐면 automatic save average. 요거는 뭐냐면 미니트잖아요. 그죠? 몇 분에 한 번씩 저장할 거냐는 거예요. 내 작업이 최소한 10분의 과정에서 얼만큼 어떤 진척이 있을 건지를 생각을 한다면 그 시간대를 정하는 거죠. 저는 보편적으로 저는 한 20분에서 10분에서 20분 사이 편한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요겁니다. 맥시멈 프로젝트 버전. 그죠? 요게 뭐냐면, 여기 지금 20돼 있다. 그죠? 20이라는 거는 20개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15초를 했을 때, 15초에 20개면 15초 됐을 때 세이브가 자동됩니다. 그 다음에 15분 됐을 때 자동으로 되고 30분 될 때 또 자동이 되고요. 그럼 그게 15분마다 계속 되겠죠. 그죠? 그게 20개까지 저장이 됩니다. 20개까지 순서대로 저장이 돼요. 번호가 자동적으로 오토세이브니까. 그렇다면 이 오토세이브에서 느낄 수 있는 게 20개까지 한다면 내 하드웨어의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이상 다 이게 용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많으면 5개, 적으면 한 3개. 장점이 있자면 물론 많이 해놓고 그 시간대로 다시 돌아가서 별도로 세이브 에즈에서 그 시간대에서 다른 걸로 또 다른 방향으로 작업을 할 때는 그 시간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상 오토 세이브를 하는 가장 이유는 내 작업물의 어떤 중간에서 다운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니까 되도록이면 한 3에서 5 사이 정도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3 정도 할게요. 3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굳이 손 안 대셔도 되고요. 이렇게 라벨 컬러들 다 바꾸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 캐시 딜리트 이거 버려주니까 작업을 할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려놓고 메모리 할당 전체 메모리에서 할당되는 램의 할당 그죠? 그 다음 타임라인.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을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타임라인은 우리가 시간을 보는 이 작업물에 대한 영상 프레임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30프레임 짜리고 30프레임으로 최초 작업의 더레이션 되고 그죠? 그 다음 1초에 30프레임 그죠? 시간당 초당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오디오도 마찬가지죠. 그죠? 30프레임 1초에 30장. 그 다음 요게 뭐냐면 스틸 이미지 디폴트 더레이션 요게 뭐냐면 프레임당 1초당 프레임을 인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업할 때 동영상을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뭐 타이틀 디자인이라든지 이미지를 약간 편집을 해서 그 한 장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쓰게 될 때 그 이미지를 몇 프레임으로 인식해서 불러올 건지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프레임짜리 어떤 영상물을 저장할 때는 25프레임 혹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조금 이제 플랫폼에서 좀 뭐 온에어 되는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30프레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여지는 이미지 컷들은 30프레임으로 불러와서 작업할 수 있게끔. 그리고 유튜브는 대부분 24에서 25프레임입니다. 그래서 24프레임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25프레임으로 인식해도 되고 물론 이게 내가 나중에 이거를 한 이미지가 1분 동안 인식되려면 30초니까 그죠? 그러면 60초니까 곱하기 60 하면 368 그죠? 1800프레임 그죠? 인식하게끔 조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잘 인식하시면 됩니다. 드림 됐고 프레임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이 프리퍼런스에서 중요한 건 뭐다? 제너럴 말고 여기 오토 하드웨어 여기서 오디오 설정해 주는 거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토 세이브 나머지 다 뭐 그냥 두시면 되고요. 미디어 캐시는 나중에 이렇게 가끔씩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자주 안 들어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미리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물론 에펙도 마찬가지고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연동을 시켜놔요. 그러면 캐시들, 그러니까 찌꺼기죠. 작업의 어떤 찌꺼기들이 그 폴더에 내가 자주 보는 바탕화면에 폴더에 저장이 돼요. 다 끝나고 나면 이게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묶어서 한 번에 탁탁 버려주면, 습관적으로 버려주게 되면 근데 이렇게 프리퍼런스로 찾아 들어가서 잘 지우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우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할당 뭐 적당히 하시면 될 것 같고, 내 메모리가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용량을,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상 편집은 어떻게 하냐면 뭐 에펙, 프리미어, 포토샵, 일러스트 뭐 이런 거 다 열어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메모리 할당량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틸 요거 이미지 어떻게 하는지 요렇게 나중에는 실습을 통해서 한 번 더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오케이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에디트에서의 프리퍼런스 요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이제 하게 됐습니다.